홀수번째 항인지가 불분명하잖아 일단. 그러면 짝수번장이라는 것은 1로 정의가 될 거니까 어떨 때는 1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1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무한번장이. 그러면 그 무한번장이라는 것을 딱 지켜봤는데 1 또는 마이너스 2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됐죠? 이렇게 2개 이상의 값으로 정의가 될 때는 극한값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극한값이라는 것은 단 한 개 상수로 존재할 때 극한값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너도 수렴한다고 하지 않아. 수렴한다고 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발산이라고 불러요. 너도 발산이에요. 발산인데 얘처럼 좀 구분을 좀 짓기 위해서 2개 이상의 극한값을 갖는 경우를 진동 발산한다라고 부릅니다. 하여튼 발산이긴 발산이에요. 진동,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진동 발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결국 이런 거네. 단 한 개의 상수로 값이 정의가 될 때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그거 아니면 전부 다 뭐예요? 발산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수열의 극한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요. 수렴한다는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하죠. 수렴의 의미, 수렴한다 의 의미. 여기가 조금 어렵게 등장하곤 합니다. 첫 번째, 그 수열이 증가 수열일 수도 있고 감소 수열일 수도 있어요. 증가 감소 수열일 경우 이런 거예요. 수열이 증가한대요. 이렇게 항보로가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커진다는 소리거든요. 증가 수열인데 위에 막혀 있대요. 특정한 값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증가 수열인데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대요. 그러면 삐집고 올라가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했겠죠. 값이 계속 커질 거니까. 여기가 한계가 지금 있잖아요. 한계가 있을 거니까 증가하는데 막혀 있다는 소리는 어디엔가 얘가 멈춘다는 얘기지. 3이면 3, 2.9라면 2.9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수렴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뚫고 나가면 발산이잖아. 뚫지 못한다는 얘기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잖아. 그 한계 지점이 3이라면 3으로 수렴하는 거고요. 2라면 2로 수렴하는 거고요. 됐어요? 그럼 너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중가는 뭐야? 증가 수열이면서 위 막혀 있대요. 위 막혀. 그렇게 돼 있으면 수열은 수렴합니다 라고 판정할 수 있겠다. 모든 교과서에 다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증가 수열인데 위 막혀 있다. 그러면 수렴 판정할 수 있다. 반대도 돼요. 감소 수열이 있어요. 감소 수열이 있는데 아래로 딱 막혀 있대요. 3으로 막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네. 감소 수열. 아래 막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래 막혀니까 야 감소 수열이면 쭉 적어진다는 건데 뚫고 내려갔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한계치가 있다는 소리는 어느 특정한 숫자에서 막힌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극한값이 3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한계 지점이 있다는 거거든. 그럴 때 뭐라고 판단해요? 수렴이라고 판단해요. 얘도 수렴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수렴 판단하는 걸 지금 하나 했어요. 증가 수열이거나 감소 수열일 때는 증가 수열일 때는 위로 막혀 있다. 그건 수렴이라고 판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감소 수열일 때는 아래로 막혀 있다. 그러면 걔도 수렴한다고 판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두 번째로 가. 수열의 건 잘해야 돼. 여기 무너지면 미적분은 후반부 다 무너진다. 잘해야 돼요. 복습 안 하면 또 망해. 증가, 감소 이런 게 없는 수열도 있어요. 뭐 납득이 되는 게 뭐 이런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런 거를 보자. 조금 이게 진짜 잘 맞죠. 생긴 게 일반항이.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수열이라는 것은 자연수를 정의하고는 함수잖아요. n 대신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이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열을 해보면 0을 기준으로 해서 1을 집어넣어 보잖아.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그쵸? 2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나와. 마이너스 2분의 제곱이니까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와. 4 집어넣으면 16분의 1이 나와. 여기 있는 게 찍히는 게 이렇게 좀 더 좁혀지면서 찍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좁혀지면서 이런 식으로? 그럼 어디로 갈 것 같아요? 0으로 가게 돼요. 얘도 수렴 판정을 할 수 있겠죠.
됐죠? 얘는 근데 계속해서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얘기는 못해요. 이런 얘기는 못하는데 얘가 딩딩딩딩 가다가 결국 0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수렴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얘는 수렴값은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가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따로 떼서 배웁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해서 따로 떼서 배워요. 등비수열의 극한. 그렇게 배웁니다. 네모 3번 할 차례죠? 오케이. 네모 3번 하러 갑니다. 그러면 수능에 반드시 나오는 것 극한값 구하기. 노트가 없는 것 같죠? 필기도구는 있어요? 덕기? 오케이. 저쪽에 미적분원 책 가져가면 돼요. 아니, 그것만, 분류수학만. 극한값 구하기. 수능에서는요, 딱 하나예요. 부정형을 정형으로 바꾼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정형으로 바꾼다. 이게 말이 좀 불편해. 부정형이라는 소리는 정할 수가 없다 이 소리야. 너무 많아서.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수렴하는지도 모르겠고 발산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소리고요. 정형이라는 얘기는 정할 수 있는 형태, 값을 구할 수 있는 형태, 그걸 정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부정형이라는 것은 아직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값을 내가 딱히 구할 수 없을 수도 있겠어. 혹은 값이 있을 수도 있겠어. 잘 판단하기 불편한 경우인 거고, 정형이라는 것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 가능한 경우, 판단 가능하다. 그러면 항상 이래요. 포커스는 부정형을 정형으로 맞추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항상 그렇거든. 멍 때리지 마라 너. 이걸 하러 갑니다. 얘 1번. 가령 요런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어. 리미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글자로 뭐라 그랬죠? 일반항이라고 불렀죠. 일반항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얘가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대. 2n 더하기 1분의 3n-1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나열을 해봐도 돼. 나열을 해봐도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점점 커질 거잖아요. 커지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분모는 되게 커지겠죠. 무한대로 가죠. 얘가 되게 커질 거 아니에요. 실제 집어넣으면 이게 3, 5, 그 다음에 7, 9 이렇게 가는 놈이잖아. 무한대로 가면 분모는 엄청나게 커질 것 같고,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2였다가 5였다가 8이었다가 계속 커지잖아요. 커지니까 얘도 무한대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불러요. 한번 읽어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게 수렴할런지 발산할런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할 때 수열의 극한에서 쓸 수 있는 도구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개는 얘예요. 한 개만 쓸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전부 다 이걸로 풀어. 얘 아니면 딴 거야. 둘 중에 하나야. n분의 상수. n분의 상수인데 1이라고 쓸게요. 얘는 한번 보자. 얘를 수열의 일반항을 나열을 해보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무한대로 가면 엄청 큰 거분의 1 거의 뭐와 다름이 없죠? 0과 다름이 없죠. 0과 다름이 없으니까 n분의 상수를 n을 무한대로 보내잖아요. 0이다. 이게 첫 번째 도구예요. 얘를 가지고 다 풀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이렇게 하러 가요. 얘는 부정형이잖아. 잘 모르겠잖아. 잘 모르겠는데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 n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바뀐다. n이 무한대로 갔어. n으로 나누게 되면 2 더하기 n분의 1 그 다음에 3 빼기 n분의 1 이렇게 됐어요.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자니 n분의 상수 0으로 간다 그랬잖아. n분의 상수 0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되죠 이거? 다 0으로 가잖아. 0으로 가니까 결국 너는 뭐가 남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분의 3밖에 안 남는다는 소리야 얘가. 근데 리미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글자로 일반항이라고 그랬잖아. 일반항이 2분의 3이라는 거지. 얘가 첫 번째 항부터 계속 2분의 3이라는 거야.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답은 얼마요? 2분의 3.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스킬 하나 배운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것은 상황을 두고 봐야 알아. 두고 봐야 아는데 정형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돼. 정형으로 바꾸려면 일단 1차적으로 얘를 써먹어야 돼.
얘를 써먹으려면 여기 변수 n 같은 게 보이죠? 최고차항으로 일단 나누는 게 필요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얘 두 번째로 가요. 또 합니다. 리미트. 21번 문제 그렇게 많이 나와. 잘 봐요. n이 무한대로 가. 2n 제곱 플러스 3n 더하기 1분의 6n 이랬대요. 이거를 계산해 보래. 리미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글자로 일반항인데 일반항을 일일이 쓰는 것은 좀 불편할 것 같고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분모 무한대로 가요. 엄청나게 커지죠. 또 n을 무한대로 가면 분자 무한대로 가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얘를 부정행위로 한다 그랬죠? 분석을 해봐야 한다. 분석을 해보려면 정형으로 바꿔야 돼. 정형으로 바꿀 때 우리 쓸 수 있는 도구 얘 하나 있는 거예요. 얘를 써보려면 말이다. 분모는 2차고 분자는 1차였잖아. 그러면 n으로 한번 나눠봐. 분모 분자를. 분자의 최고차항. 그러니까 분모 분자 하나는 2차, 하나는 1차였잖아요. 낮은 차수의 최고차항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n으로 나눠봐. n으로 나눠보면 n이 무한대로 갔어요. 그러면 분모는 2n 더하기 3이 될 거고 n으로 나눈 거야. n분의 1 이렇게 왔지. 그 다음에 n으로 나눴으니까 너는 6이 될 것 같은데 됐어요? 그 n을 무한대로 뿌렸다. n을 무한대로 뿌리면 얘는 어디로 죽어? 0으로 이렇게 죽었어. 0으로 죽고 0으로 죽은 다음에 얘를 가만히 봤더니 얘는 무한대잖아. 그죠? 얘는 무한대. 엄청 커. 얘는 숫자 가만히 있는 거지. 무한대분의 숫자, 엄청 큰 거분의 숫자 얼마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엄청 큰 거분의 숫자니까. 됐죠? 1조분의 뭐 6 이런 거니까 0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아 이런 것도 되겠구나. 하나 더 보죠. 얘 3번. 리미트